네, 계속해서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이 갖는 의미와 전망, 김수민 시사평론가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36살의 국회의원 경험이 없는 제1야당 대표가 탄생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세대 교체 자체가 정치 교체인가 여기에 네. 대해서는 의문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한국 정치가 최근에 세대 적체 현상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신선한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원외 인사가 당대표가 됐는데요. 사실 정치라는 것이 꼭 국회 경험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단연간의 정당 활동이라든지 선거 경험 그리고 미디어 출연 경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인정된 결과다. 정당 활동이 존중받은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제 하나씩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대표 경선 결과부터 분석해보죠. 당원 투표에서는 나경원 후보가 근소하게 앞섰고 또 여론조사에서는 역시 이준석 대표가 2배 넘게 앞섰는데 결국 민심이 당심을 이겼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어느 정도 민심과 당심 간의 괴리가 나타난 것은 나경원 후보가 당원 조사에서는 1위를 했다는 거. 네. 거기서는 좀 괴리가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대신에 이것을 이준석 후보가 압도적인 여론조사 우위로 뒤집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근데 한 가지 유념할 것은 여론조사에도 비당원 지지층이 숨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 지지층이 결국에는 또 이준석 후보로 선택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하나의 당심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네. 해석이 가능할 것 같고 당심과 민심 간에 꼭 일치된 건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포개어지는 지점 그 위에서 이준석 대표 체제가 태어났다. 이렇게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호응도 높았지만 안정에 대한 추구, 요구도 있었다고 봐야겠군요. 네, 최고위원으로 당선된 면면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단은 조수진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초선이긴 합니다만은 네. 다른 최고위원들 배현진, 김재원, 정미경 이들 인사들을 보면은 구 정권 때라든지 혹은 황교안, 홍준표 전 대표 체제에서 네. 또 발탁되었던 인물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라는 존재는 이렇게 계파가 안배되어 있는 그런 과정에서 그 위에 서 있는 체제다. 라고 네. 볼 수 있겠고 어느 정도는 이제 기존 질서를 전폭적으로 뒤집어 엎지는 않은 선거였다. 이런 네. 평가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준석 지도부 체제에서 변화와 함께 안정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 이게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당장 이준석 대표가 맞이하게 될 현안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위협 요인으로 좀 꼽힐 수 있는 것이 당내에 이제 좀 비토 세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이런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당장에 다가오고 있는 대선 레이스에서 당 외에 있는 윤석열 전 총장이라든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라든지 이쪽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경선 레이스를 소화할 것이냐 네. 이 문제가 또 크게 다가와 있고 또 최근 현안으로는 부동산 전수조사 그렇죠. 국민의힘에서 국민권익위 쪽으로 의뢰하는 걸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네.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것을 추진할지 이런 것들이 당장의 숙제로 다가와 있습니다. 네. 자, 이런 산적한 현안들 이준석 대표의 개인구로만은 좀 풀어나갈 수 없을 것도 같은데 결국 연륜 부족이나 리더십 문제, 리더십 불안 이런 우려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당장에 같이 선출된 최고위원들하고의 네. 성향 차이 이런 것도 좀 주목이 되고 있고 당내 여러 중진들이 아직까지 건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당내에서 좀 비토를 받지 않을까 이런 우려, 위험 요인들이 꼽히고 있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이준석 대표는 연령에 비해서는 경륜이 깊은 네. 단연간의 정치 경험을 갖고 있는 그런 정치인이기도 하고 또 대표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당의 단합을 해치지 않는 그런 통합적 메시지를 통해서 당내 질서를 아울러 갈 수 있는 그런 행보를 또 할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은 더 지켜봐야 될 것 네, 같습니다. 그런 얘기들을 취임 일성으로 하기도 했었죠. 또 하나 이준석 대표가 청년층의 지지를 많이 받는 것도 사실이지만 청년층 사이에서도 또 여러 논쟁을 불러일으킨 것도 사실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특히 네. 젠더 논쟁, 공정성이나 능력주의에 관련된 논쟁들이 있는데 이것은 20대, 30대 청년층에서도 의견이 하나로 크게 모아진다기보다는 굉장히 다양한 그런 생각들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 내에 다양한 생각들이 표출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이 또 되는 것이고요.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대표의 자리에 올랐기 때문에 과거에 굉장히 논쟁적인 그런 의제보다는 통합적인 의제로 이동해 나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이런 점도 같이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각종 현안들도 살펴봤는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가장 먼저 어떤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 언제라고 보십니까? 일단 최고위원회가 완전히 구성된 건 아니거든요. 지명직 최고위원 한 자리가 있고 또 당내의 정책위원회 의장도 최고위원입니다. 네. 근데 이 자리들은 대표가 임명을 주도하기는 하는데
최고위원회라든지 또 김기현 원내대표하고 협의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네. 여기서 어떤 인사를 임명을 할 거냐 이게 당장의 시험대라고 볼 수 있겠고 네. 그리고 대변인을 토론 배틀로 뽑겠다고 했는데 이것은 뭐 당에서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더 큰 쟁점이 될 만한 것은 공직선거에서 네. 어떤 청년, 여성, 지역 이런 할당제를 폐지한다거나 네. 또는 어떤 시험이라든지 또 엑셀과 같은 컴퓨터 사용 능력 이런 네네. 것들도 보겠다고 했는데 이건 공천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네. 이 점이 당내에서 어떻게 소화가 될 건지 이것들이 시험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좀 폭을 넓혀보겠습니다. 30대 당 대표의 출연은 정치권에도 영향을 많이 줄 텐데 당장 민주당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요? 민주당은 일단 여러 정치인들이 신선한 충격이다라고 반응을 하고 있는 네. 피할 수 없는 현실이다라는 것은 인정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근데 당내의 어떤 당장의 배경이나 사정들을 보면은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리더십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젊은 주자가 역설적으로 치고 나올 수 있는 환경이었다면 민주당은 좀 그와는 상이한 환경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당장의 어떤 인사가 혜성처럼 나타난다. 이것보다는 일단 할 수 있는 것들, 당의 어떤 요직이라든지 또 당내 대선 주자들 캠프라든지 이쪽의 청년들을 어떻게 배치할 거냐 네. 이런 부분들을 일단은 고민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오늘 이준석 대표 스스로도 본인이 당선된 건 변화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반영된 거다라고 말했는데요. 자, 이 열망 당장 정치권의 세대 교체로 또 이어질 수 있을까요? 어쩌면은 세대 교체는 벌써부터 시작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사회 부조리가 있는 곳곳에서 청년들이 촛불을 들고 시위를 한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올해 재보궐선거를 기점으로 특히 2030 세대 표심 이런 것들이 대단히 큰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준석 대표의 탄생도 그 변화의 일환일 것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수민 시사평론가였습니다.